안녕하세요, 홍성주입니다. 오늘은 호남이 상징재벌인 금호그룹이 3세 박철환 상무가 숙부인 박창국 금호석유화학 회장과의 대결에서 연전연패하는 사연과 왜 경영권에서 배제됐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금호그룹 창업회장이 장손자이지만 그룹 경영권에서 배제돼 분루를 삼키고 있는 박철환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는 비운이 황태자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형제인 안에서 조카인 안까지 일어난 금호가의 분쟁사도 흥미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호그룹은 창업회장인 박인천 회장이 1946년 전라남도 광주에서 택시 2대를 갖고 운수업을 시작한 게 효시입니다. 금호라는 이름은 박인천 창업회장이 아후이기도 합니다. 박 창업회장은 일제강점기 시절 경찰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해방 후 택시 2대를 사서 택시업을 시작으로 버스 운송업으로 업종을 넓히며 광주 지역에선 꽤 알려진 운수업자로 성장합니다. 지역 운송업자에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린 것은 1971년 호남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그 유명한 광주고속을 운영하면서였습니다. 광주고속은 충성심이 강한 호남인들이 성원해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광주 시민들은 다른 회사 고속버스를 타면 곧바로 서울로 출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 고속버스를 타지 않고 30-40분씩 대기해 가며 광주고속을 탔다고 했습니다. 이런 호남인들이 성환해 다른 고속버스와 경쟁해서 승리하면서 호남 노선에서 대세를 이뤘습니다. 마침 이때는 호남인들이 서울 진출이 많았던 때라 광주고속은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운송업이 번창하자 다른 재벌들과 마찬가지로 타이어와 전자, 건설, 금융 등 문어발식 확장에 나섰습니다. 금호그룹이 더욱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1984년 박인천 창업회장이 타계하고 장남인 박성용 회장이 취임하면서였습니다. 박성용 회장은 서울대를 나와 미국으로 유학해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낼 정도로 석학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해외 석학들 귀국 조치에 따라 한국으로 들어와 한때 박정희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도 근무했었습니다. 대학 교수로 있던 박성용 회장을 창업회장은 그룹 경영에 합류시키고 난 뒤 운명했습니다. 박 창업회장은 확실한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형제간 교차 경영하는 방식으로 가업을 이어가길 원했습니다. 장남인 박성용 회장은 취임 후 회장 재임은 10년으로 하고 만 65세를 넘기지 않는다는 가족간 경영 룰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형제 공동경영 합의서로 이 내용을 보면 회장직은 65세까지이며 회장 10년을 넘기지 않을 것, 회장직은 내 집안 합의로 추대할 것, 사형제가 그룹 지분을 동일하게 보유할 것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제2민항 사업자로 금호그룹이 낙점하는데 박성용 회장이 공이 컸다고 그룹 측에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전두환 정권 시절 호남 기업에 대한 배려로 금호그룹이 선정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성용 회장은 재임 기간에 아시아나 항공을 출범시키며 그룹을 호남재벌에서 전국재벌로 등극시킵니다. 그는 취임 때 약속했던 대로 10년간 회장직을 수행하고 둘째인 박정구 회장에게 그룹 총수직을 물려줍니다. 1994년 회장에 취임한 박정구 회장은 그룹 구조조정과 계열사 재편 등을 하며 그룹을 체계화합니다. 부친인 창업회장은 장남보다 먼저 차남을 경영에 합류시켜 일찍부터 후계수업을 시켰습니다. 이유는 장남인 박성용 회장이 미국 유학 중에 미국인 아내를 맞았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반대하다가 나중에 결국 결혼을 허가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박성용 회장이 부인은 마가렛 박으로 남편을 따라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남편이 사망하자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2대 회장으로 취임한 박정구 회장은 애석하게도
회장 취임 후 8년 만에 지병으로 타계하고 말았습니다. 이 뒤를 이어받은 이가 삼남인 박삼구 회장입니다. 박삼구 회장은 취임 뒤 대우건설과 대한통운 등을 인수하며 한때 재계랭킹 7위까지 이를 만큼 공격 경영을 일삼았습니다. 공격 경영을 하면서 가족 간 분물로 여겨졌던 10년 회장 65세 퇴임이라는 형제 경영 수칙마저 바꾸면서 다른 형제 집안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안을 만들어내자 2008년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반기를 들고 수정안에 대한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형제 이난이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박삼구 회장이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하겠다고 나서자 박찬구 회장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며 형과의 일전을 불사했습니다. 이때부터 형제 간 지리한 송사 등이 이어집니다. 박찬구 회장은 금호산업 지분을 매각하고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사들이며 금호석유화학을 분리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박찬구 회장은 이에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자신도 물러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채권단이 금호석유화학이 분리 경영을 결정하게 되자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 회장으로 복귀해 오늘에 이릅니다. 이때 박삼구 회장이 조카들은 모두 박찬구 회장을 따라 금호석유화학에서 둥지를 틉니다. 박성룡 회장이 장남인 박재영 씨와 박정구 회장이 삼남인 박철환 상무가 금호석유화학으로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여기서 혼혈아인 창업자의 장손 박재영 씨는 지분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원래부터 기업 경영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정규 회장의 장남 박철환 상무는 달랐습니다. 금호석유화학 일대의 주주이기도 한 그는 기업 경영에 관심이 있을 뿐더러 숙부인 박찬구 회장 다음에는 자신이 기업을 이어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부친인 박정구 회장이 일찍부터 금호그룹 경영에 참여해 사실상 장남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숙부인 박찬구 회장이 조카인 박철환 상무를 다음 후계자로 생각했느냐는 점입니다. 1년의 과정을 보면 박찬구 회장은 조카를 다음 후계자로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난 2020년 자신이 아들인 박준경 상무는 전무로 승진시킨 반면 조카인 박철환 상무는 승진시키지 않고 그대로 상무로 눌러 앉혔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카의 난이 밖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후 박철환 상무는 숙부인 박찬구 회장과 지리한 소송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경영권 분쟁에서 박철환 상무는 공격적인 배당 확대와 사촌 동생인 박준경 전무의 사내이사 선출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으나 표대결에서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금호석유화학 상무직에서 해임되는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박철환 상무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열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제안을 30페이지에 걸쳐 업로드하는 등 안간힘을 썼으나 박찬구 회장 측이 선방으로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박철환 상무는 새 누나의 도움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려고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신통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상무의 누나들은 모두 내로라 하는 가문과 혼인을 맺어 그들이 도움을 받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제게 돌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첫째 누나는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차남인 김선엽 아도니스 부회장과 결혼했고, 둘째 누나는 동국제강그룹 가문인 장세홍 한국철강 사장이 부인이고, 셋째 누나는 일진그룹 허재명 대표와 혼인했습니다. 장인도 GS그룹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입니다. 반면에 박찬구 회장이 장남은 평범한 집안과 결혼해 혼맥이 화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금호석유화학 지분 분포를 보면 박철환 상무가 직계가족을 포함해 10.03%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8.53%를 갖고 있어 개인 최대 주주입니다. 반면 박찬구 회장 쪽은 박찬구 회장이 6.69%, 아들인 박준경 부사장이
7.17%, 딸인 박주영 상무가 0.9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족 모두를 합치면 박창구 회장 쪽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철원 상무는 박창구 회장 쪽 모두를 합쳐도 15%가 안 되니 언제든지 우호 지분만 확보하면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현재로선 박창구 회장 쪽에서 조카를 제압하고 완승을 했다고 판단할지 모르나 분쟁의 불씨는 아직도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에서 일어나 국내 재계 랭킹 7위까지 올랐던 금호그룹의 분쟁사를 살펴봤습니다. 2세 형제들이 경영권을 놓고 소송을 벌이다 금호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분가한 금호석유화학에서 다시 조카와 숙부가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일으켜 재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던 그룹입니다. 지금 나타난 현상만 보면 숙부가 조카를 제압하고 금호석유화학 경영권을 완전 장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창구 회장 쪽 지분율이 경영권을 확실하게 행사할 만큼 높은 것은 아닙니다. 우호 지분만 확보하면 언제든지 경영권을 조카가 차지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이 같은 현실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는 사실상 숙부와 조카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경영권이라는 황제 자리를 누가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